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랑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바람을 수업을 하다가 우리 끝에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바람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자, 편서풍을 우리가 처음에 가장 큰 스케일의 바람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절풍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서 영서로 부는 높새바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높새바람은 시험 문제 정말 단골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바로 산풍과 곡풍, 그 다음에 해풍과 육풍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바람은요, 기본만 잘 돼 있으면 다 적용이 되니까 우리 복습한다는 의미로서 곡풍과 산풍, 그 다음에 해풍과 육풍을 정리해 볼게요. 자, 바람의 이름은요, 바람의 이름은 그 바람이 시작된 곳을 바람의 이름을 붙여줘요. 즉, 이 곡풍이라는 말은요, 그야말로 골짜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산풍이라는 거는 산 꼭대기, 약간 억지스럽나요? 산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죠? 산풍과 곡풍, 곡풍과 산풍의 원리가 이러한 원리로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학교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가르쳐요. 그냥 너네 머리 위에 핫팩이 있다고 생각해봐. 핫팩이 있으면 머리부터 따뜻해지니 발끝부터 따뜻해지니? 라고 물으면 당연히 머리부터죠. 산 꼭대기부터죠. 자, 따뜻해졌어요. 온도가 높으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이죠. 낮에. 저기압이에요. 온도가 더 높으니까 저기압.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고기압이 됩니다. 화살표 보세요, 여러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산 골짜기에서 시작하고 있죠. 이게 바로 낮에 부는 곡풍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밤이 됐어요, 여러분. 밤이 되면 너네 머리 위에 얼음 주머니 하나 올려놨다고 생각해봐. 머리부터 추워, 발끝부터 추워.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또 머리부터죠. 자, 머리부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머리가 더 낮아요. 낮으니까 무슨 기압? 기온과 기압은 반대니까 고기압.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 화살표, 지금 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바로 이게 산풍입니다. 약간 우리가 이걸 약간 뭐라고 하나요?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 수도 있는데, 자, 사실 이렇게 해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은요, 해발 고도에 따라서 공기의 뭐라 해야 될까? 밀도가 다릅니다. 공기 밀도가 낮아져요. 당연히 꼭대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똑같이 온도가 상승을 해도요, 온도가 똑같이 상승을 해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기압 변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낮은 꼭대기는요, 이 기압에 대한 변화가 훨씬 더 민감해요. 무슨 말이냐?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제 기압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는데 얘는 더 빨리 떨어져요. 민감해서 되게 예민한 애예요. 얘는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기압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기압이. 여기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더 많이 떨어져서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온이 지금 밤이 되니까 하강을 합니다.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기온이 하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압이 상승을 하는 시간이 됐잖아요. 기압 변화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어디가 또 더 예민하게 굴죠? 더 빨리 상승을 합니다. 천천히 상승을 해요. 더 높은 기압이니까 고기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잘했나요, 여러분? 자, 아무튼 이게 산풍과 곡풍의 얘기인데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해풍과 육풍을 많이 물어보죠. 해풍과 육풍은 이렇게 표현해요. 미니 계절풍. 미니 계절풍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원인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계절풍의 원리가 대륙과 해안 간의 비열 차이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해풍과 육풍도 바다와 육지 사이의 비열 차예요. 비열이 어디가 더 작아요? 선생님 무조건 바다가 크다 했잖아요. 육지가 비열이 작죠. 그러면 낮입니다. 어디가 더 뜨거워요?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육지죠. 뜨거워요. 뜨거워. 기압은 낮죠. 온도와 기압은 반대니까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다가 온도가 낮으니까 고기압이에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하죠? 바다에서부터 불기 시작한다. 바람의 이름은 바람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정해준다. 이게 바로 해풍입니다.
낮에는 시원한 해풍이 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바캉스를 즐기러 바닷가에 가면 여기 해변가에 앉아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됩니다. 이제 어디가 더 온도가 더 빨리 떨어져요. 육지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온도가 더 낮으니까 기압은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 바람의 시작이 육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육풍. 재밌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가장 큰 스케일에서 작은 스케일, 국지적인 스케일까지 선생님이랑 살펴봤고요. 이 탐스런 자료에서 우리가 사실 이 분지 지형을 할 때, 우리 침식 분지할 때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기후에서 자세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서는요, 대륙권, 해발고도 0에서 한 10km 되는 그 상공까지가 우리가 대륙권이에요. 뭐 중간권, 성층권, 뭐 10권, 어디죠? 열중성대죠. 10권, 뭐 중간권, 성층권, 대륙권이 있는데 지리에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해요. 대륙권. 근데 이 대륙권은 해발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역전됐대요. 해발고도가 올라갈수록 뭔가 기온이 더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그 출제 기출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가로축에는 기온을 표시하세요. 그럼 여기가 0도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4도, 뭐 2도 똑같은 간격으로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고도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50m, 500m, 750, 뭐 1000 이렇게 그려서 한번 좌표를 찍어보세요. 지표면 마이너스 4도래요. 250m 마이너스 1도랍니다. 500m 2도래요. 500m 2도. 뭐 1000m 3도랍니다. 1000m가 750m가 5도. 그 다음에 1000m가 3도래요. 자, 그걸 한번 이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걸 알겠어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 구역, 이 정도 고도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죠. 이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온 역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온 역전층은 바로 이렇게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가 비정상적으로 거꾸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에서 잘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지금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이 기온 역전 현상은요. 그야말로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기 상태가 매우 안정된 상태예요. 안정된 거는 안 움직이죠. 공기의 순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순환하지 않는 공기는 고여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공기가 썩어요, 여러분. 그죠? 되게 오염되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이게 뭔가 순환도 되고 오염물질이, 그죠? 이게 뭐 날아가고 이렇게 될 텐데, 안정됐다는 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도 안 불고. 자, 그러면,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는 날은 어떤 날 잘 나타나냐면 바로 일교차가 큰 날 잘 발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교차가 크다는 거는 그 가장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온도가 확실히 차가울 때 이 차가운 공기가 밤사이에 산풍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착착착 가라앉아 있겠죠. 그래서 일교차가 큰 날 잘 발생하고요. 일교차가 큰 날이 무슨 말입니까? 공기의 비열이 작은 거예요. 건조하죠. 공기가 건조하다는 거는 비가 안 내리는 맑은 날, 새벽, 그것도 가장 온도가 낮아지는 새벽에 잘 발생을 합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 언제부터 이 일교차가 커지냐면 가을, 겨울, 봄까지 일교차가 커지죠. 그래서 그 기온 역전 현상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잘 발생을 하는 현상이고요. 특히 무슨 지형에서 그렇죠. 이 차가운 공기가 잘 고여 있을 수 있는 화분 분자의 땅지자, 화분 모양의 땅,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 지형에서 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안 부는 날이면 이 기온 역전 현상이 한참 가요.
기온역전선은 해가 다시 뜨면 차츰차츰 사라지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한 몇 시간이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기온역전선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 지금 이 아주 안정된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지금 상승을 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나더라도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지금 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가 그래도 이 농촌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도시에서 만약에 저런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지표면이 매우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 자체가 응결을 잘해요. 이미 안개가 잘 발생을 하는 조건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매연이라든지 뭐 공해 오염물질 같은 게 이 안개에 섞이면 스모크와 포그의 합성어인 스모그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호흡기에도 되게 안 좋고 건강에도 되게 안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안개가 발생하니까 일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농작물에도 안 좋죠.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잘 자르는 건데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비실비실 힘을 못 써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피해를 우리가 냉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개, 스모그, 냉해 이런 피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 기온역전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들 그 목욕탕에서 아줌마들이 뜨거운 물을 틀면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찬물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가지로 막 휘젓죠? 막 휘저어줘야지 이게 섞여가지고 똑같은 따뜻한 물 온도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공기를 휘저어주면 됩니다. 대책이 뭐예요?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되죠. 선생님이 이거 제주도 가가지고 찍어온 거예요. 이 녹차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차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녹차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개비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기온역전 현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혹은 원시적으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요. 아예 지표에서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위적인 상승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순환을 시키려고. 자,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교재에 잘 적혀 있으니까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기온, 강수, 바람까지 살펴봤는데 바람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지역은 제주도죠. 여자 바람 돌, 그죠? 그 삼다도 제주도인데 워낙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경사가 급하면 그만큼 바람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지붕이 다 부서지겠죠. 그래서 완만하고요. 거기다가 지붕 날아갈까 봐 이렇게 다 그물로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변에 이 마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들도 제주도에서는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풍채라 그래가지고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바람이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특한 시설들도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바람이 아주 센 전라남도 해안가, 뭐 충청남도 서해안, 아무튼 서해안을 따라서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아주 직접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곳은요, 까대기라고 불리는 독특한 시설물이 있어요. 집 주변을 옛날에는 볏짚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둘러쌌고요. 요즘에는 유리라든지 혹은 비닐 같은 것으로 한 번 둘러싸서 바람을 막는 그러한 독특한 가옥 형태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했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가 더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 내 실력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죠? 자, 스스로 풀어보기 첫 번째 문제. 우리 교재 92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수능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가에서 다와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리가 가장 힘든 이유가 지역을 찾으라는 거. ABC가 어디야? 그죠? 그게 가장 막막해서 지리가 어려운데 지리를 가만히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지역 지명, 그 지역의 위치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지역을 묻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A. 선생님은 저기 어딘지 알지만
일단은 고위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에 있죠. 여기가 춘천입니다. 그 다음에 B는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울릉도죠. 울릉도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는 지역이라 그랬고요. C는요. 8강에서 이제 우리나라 7대 도시의 위치 정도는 아셔야 된다. C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가장 더운 극서지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가나다를 보니까 지금 강수 패턴이 다른 곳은 이렇게 산처럼 생겼는데 지금 사계절 내내 매우 고른 강수 패턴을 가진 여기가 무조건 어디다? 여기가 울릉도죠.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거는 울릉도입니다. 아, 가는 B, 울릉도를 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예요. 나와 다는요. 이 강수 패턴이 힌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몇 월 달 기온이 중요하댔어요. 여름 기온 보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월 최한월 기온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0도 정도 돼요. 하지만 여기는요. 마이너스 5도. 매우 춥죠. 그럼 남아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A하고 C입니다. 당연히 고위도의 내륙이 남부 지역보다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내륙이지만 남부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의 겨울 기온이 더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A, 이게 춘천이었죠. 춘천이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춘천이 바로 다가 되는 거예요. 다는 A, 그 다음에 나가 C가 되는 거죠. 약간 좀 뒤죽박죽으로 됐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B, C, A.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울릉도 때문에 되게 쉬워져 버렸죠. 그리고 1월 기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계속 집중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바람에서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계절의 대표적인 기압 배치고요. 풍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찾으세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우리나라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는 풍향을 보니까 지금 북서풍이네요. 주요 풍향이.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를 찾아보니까 남서풍, 남풍 바람의 풍향이 지금 세게 불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에요, 여러분? 겨울이죠. 여름이죠. 즉, 여름하고 겨울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져 버리죠? 자, 계곡 가고 해수욕장 가는 것은 언제 가야 돼요? 여름에 가야죠. 그 다음, 서고 동저. 여러분, 선생님 기압 배치는 정말 중요하다 했죠? 서쪽의 고기압. 어떤 계절입니까? 그죠? 겨울이죠. 이거는 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평균 풍속이 빠르다. 여러분 바람이 세려면 자 거꾸로 가볼까요? 풍속이 세려면 기압의 차이가 커야 됩니다. 기압의 차이가 크려면 기온의 차이가 커야 되죠. 선생님 뭐라 했어요? 정말 계속 얘기하죠. 기온 차이가 큰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의 지역차가 더 크다. 자, 그래서 가는 나 계절보다 평균 풍속이 빠르다. 바로 3번이 정답인 겁니다. 진짜 지리는 너무 이 인간관계가 다 설명이 되는 아주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눈에 그냥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더 볼게요. 난방용품은요. 겨울에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양성, 대륙성 정확하게 거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번인데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관한 수업 장면이고 이 교사의 질문에 어떤 학생들이 옳게 답하고 있는지 찾아볼게요. 먼저 가는요. 뭐에 따른 기온의 차이?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위도에 따른 기온 분포의 차이, 일사량의 차이에 그죠? 단위 면적당 일사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떡하니 산을 그려놨죠. 고맙게도 그냥 대놓고 지형과 관련된 내용, 즉 지형이라는 기후 요인이 어떻게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그런 걸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가그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즉 말을 바꾸세요. 위도와 관련된 기후 특성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갑이 뭐라고 합니까?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대륙성 기후인 이유는요. 위도가 아니에요. 즉 수리적 위치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디 있기 때문에 유러시아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륙분포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갑은 틀렸고 위도 때문에, 즉 중위도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대요. 냉온 대 기후랍니다. 오, 잘 설명했죠? 을은 맞습니다. 나그린과 관련된 기후 사례, 즉 지형. 부산은 원산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여러분, 그래도 부산은 따뜻한 지역인 걸 알고 있고요. 원산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도 때문입니다. 가장 1차적인 원인. 그죠? 둘 다 바닷가인데 부산이 더 따뜻한 이유는 위도 때문이고요. 가장 기온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입니다. 한강 중상류 지역은 다우지인 반면에 영남 내륙 지역은 소우지. 우리나라의 소우지와 다우지는요, 지형성 강수로서 바람 바지냐, 바람 의지냐의 차이에 의해서 되게 많이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형으로 설명한 예로서 적합하다. 그래서 정답은 을과 정,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볼게요, 여러분. 이런 신문 기사 너무 이게 재밌는 문제, 좋은 문제인데 제습기 판매가 급증합니다. 그만큼 습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빨래가 잘 안 마르는 시기래요. 습도가 높고요. 그래서 뭐 건조기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파 끝났죠. 가는요. 여름은 여름인데 선생님이 볼 때는 여름 중에서도 장마철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가는 겨울이죠. 그냥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이미 했기 때문에 자, 기억은 아예 대놓고 전선이 그려져 있죠. 장마철이네요. 그래서 가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요. 선생님 무조건 일기도에서는 고기압을 찾아 따라가랬습니다. 자, 고기압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여기에 서쪽에 고기압이 배치되어 있네요. 자, 바로 이게 겨울 일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한여름의 기압 배치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를 적절하게 연결시키면 정답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3번은요. 별표 치세요, 여러분. 내신에서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배운 내용을 꼼꼼하게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는 약간 내신 유형의 시험 유형입니다. 자, 지금 왼쪽 1월과 8월 기온을 제시해 주고요. 그 1월 기온 분포와 8월 기온 분포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분석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자, A는 이거는 그 선생님이 문제를 함께 보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산맥의 방향이 기온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 지형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함경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맥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등온선의 간격이 매우 좁죠. 그만큼 새로운 온도가 지금 새로운 온도가 계속 나타나고 그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해발 고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 해발 고도가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는 급경사 지형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경산맥은 동고서저의 경동 지형으로서 경사가 매우 급하죠. 여기 등온선이 그래서 좁구나. 등고선하고 등온선하고 지금 나란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기온이 확 떨어지고 있는. 자, 그래서 A는 산맥의 방향이 기온 분포에 영향을 준 거 맞습니다. 자, B는요. 한번 볼게요. B 지역. 이거 8월이죠. 같은 위도에 비해서 지금 4, 5도나 낮습니다. 위도가 같으면 거의 그래도 우리 그 기온 분포가 비슷해져야 되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바로 뭐죠? 해발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 라인, 대관령 지역이죠. B도 맞고요. 그 다음 3번. 1월은 8월보다 기온의 지역차가 작게 나타난다. 이거 되게 고마운 문제죠. 딱 봐도 1월의 남북차가 8월의 남북차보다 크고요. 동서차도 어때요? 1월이 훨씬 큽니다. 선생님 무조건 겨울 기온 차이가 여름 기온 차이보다 훨씬 더 지역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우리나라는 겨울 기온이 훨씬 더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3번에 잘못 설명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남에서 북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 연교차는 몇 월에서 몇 월 빼면 돼요? 최나월에서 최하나를 빼면 되죠. 중간지의 연교차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22에서 마이너스 16. 38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건 연교차 지도고요. 중강진의 위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북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교차도 몇 월 기온이 결정한다? 사실 여름은 비슷하게 덥기 때문에 어디가 더 춥냐가 더 결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5번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그죠? 동해안이 선생님 이거 했죠? 겨울에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은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보다 겨울 기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은요, 남포, 평양, 원산 라인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인천, 서울, 홍천, 강릉 라인. 그 다음에 군산, 전주, 대구, 포항 라인도 이미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는요, 아주, 재밌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 이미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자,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그럼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주간 보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관북형 지역의 그죠? 전통 가옥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는 대청마루가 널찍하고 방이 따로따로 분포하는 홑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이거는 수능 유형이죠. 그죠? 이런 그래프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데 남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관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아래 위부터 잡겠습니다. 연교차 당연히 북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AB밖에 안 남죠. CD 다 날라가죠. 연교차 작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AB밖에 안 나왔어요. 벌써.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지금 서리일수는 당연히 높으니까 AB. 그러면 이걸 봐야겠네. 열대야 일수.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열대야 일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어떻게 된다? 땡겨서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그래프 아니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없애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5번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관식이긴 하지만 사실 객관식이에요. 보기 몇 개 객관식이다? 보기 3개짜리 객관식이죠. 기억에 들어갈 기후 요소를 적어보랍니다. 3대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죠? 따뜻, 그죠? 김장, 김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짠맛, 기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강수 아니죠. 바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기온과 그 지역의 음식 문화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김치의 시기와 짠맛은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넘어가시면 자, 어떤 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들었을까? 서해안은 천일 체험이 활발하답니다. 영남 내륙은 사과 재배가 활발하답니다. 끊어서 가보시면 둘 다 어떤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죠. 비가 적게 와야 돼요. 소금을 생산해야 되는데 증발을 시켜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사과라는 것도 익어갈 때 그리고 과수나무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비가 내리면 단맛이 쭉쭉 빠지잖아요. 막 선생님이 과일 살 때도 이렇게 느껴요.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 주 그 다음 날은 과일 가격이 되게 싸져요. 수박 맛도 막 물맛이 나요. 그런데 그 해에 되게 태양빛이 좋고 조금 강수량이 적으면 단맛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소지에서 이런 과일 재배가 잘 되는 거고요. 울릉도 그죠? 눈이 많이 와서 오대기를 설치했대요. 정답. 그죠? 강수와 주민생활과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사진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이것도 약간 수능 유형의 문제이고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나 지역의 월평균 기온과 그 다음에 강수량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우리 나 지역을 좀 더 열심히 봐야겠죠. 자, 가는 노란색이고요. 나는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왔다고 정신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살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월이 제일 중요하다? 1월이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1월부터 보세요, 여러분. 1월.
그러고 보니까 나아가 가보다 훨씬 더 어떤 겨울을 가지고 있는지요? 따뜻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아, 다 읽어낼 수 있죠. 위도도 좀 낮겠구나. 같은 위도, 만약에 같은 위도라면 훨씬 더 따뜻한 뭐 동해안에 위치한 지역이겠구나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1월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의 패턴을 봐도요. 가보다는 7, 8월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가보다는 나 지역이 상대적으로는 강수량이 좀 고르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계절별로 상대적으로는 고르게 내리는구나. 하계 강수 집중률이 낮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상기간. 선생님이 무상기간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라 그랬죠. 자, 이 무상기간 서리가 안 내리는 거니까 당연히 몇 월하고 관련돼 있는 이야기 1월 기온이 중요합니다.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설일수가 길어지겠죠. 자, 무상일수가 길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따뜻한 남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 개마고원은 120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막 240일 이렇게 무상일수가 길었죠. 정확히 반대말이 설일수라는 거. 그래서 남부 지역에 속하는 가보다 남부 지역이 아니라도 가보다 나 지역이 따뜻하다. 그래서 무상 기간은 더 길어야 됩니다. 꽃은 당연히 빨리 피겠죠. 하계 강수 집중률 봤듯이 집중률은 더 낮았습니다. 기후가 바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자, 바다 비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 작죠. 겨울 따뜻하죠. 강수 패턴 고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4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갈게요. A지역에 적설량이 많은 이유. 자, A지역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적설량하고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강설량입니다. 반대는 아니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쌓을 적자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는 양이고요. 이 강설량은 실제 눈이 내린 양이에요. 그러면 적설량이 많은 지역은 물론 눈도 많이 내렸겠죠. 그 쌓여 있어야 돼. 눈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지역에 훨씬 더 오래 쌓여 있을까요? 기온이 낮고, 그죠? 더 추운 지역에 훨씬 더 오래 쌓여 있겠죠. 그래서 북한 지역은요, 이 강설량은 남한의 다른 지역보다 적더라도 적설량은 더 많은 지역이 많아요. 한참 오랫동안 쌓여 있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적설량하고 강설량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우리 다설지라고 배웠잖아요. 다설지라고 배웠는데 적설량은 조금 낮은 이유가 따뜻한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 녹아서 그런 겁니다. 기온이 상승해서. 근데 이 A지역은 영동지방, 우리 다설지로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 라인이기 때문에 한참 동안 눈이 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아무튼 이 A지역의 적설량이 많은 이유가 어떤 방향의 기류, 어떤 풍, 어떤 바람과 관련이 있는지 쓰래요. 그냥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북동풍, 북동기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서술하시면 되고요. 정답 북동기류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요. 자, 이거 사실 모의고사 그 3학년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약간 생소하죠? 우리가 월별 강수량이 아니라 누적 강수량이라는 약간 독특한 강수량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모두 더한 값이래요. 그러면 5월 누적 강수량은요. 뭐예요? 1월부터 5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다 더한 강수량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12월까지 더한 거는 무슨 말이에요? 12월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결국은 그 지역의 연강수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별 증가량이 있죠. 4월에서 5월 증가량, 5월에서 6월 증가량. 그 증가량은 해당 월의 강수량이 되겠죠. 그만큼 더해졌으니까 그만큼 증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 시간에 미분하고 적분을 배우면 이 그래프가 한눈에 확 보여요. 지금 이 그래프 상승률을 보세요. 일단
연강 수량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가장 땡큐한 지역이 좀 보일 겁니다. A, B, C 중에 뭐가 되게 고마워요, 여러분? B죠. 이거는 미분하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평평하게 그렇게 다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무슨 말? 월별 강수량으로 그리면 이거는 매월 거의 고르게 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A하고 C는요. 그래도 어느 계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여름철에 좀 급하게 기울기가 올라간다는 거. 아, 여름 강수가 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B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B는 무조건 어디다는 거를 알 수 있다? 아, 기역, 울릉도구나. 이거는 너무 고마운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러면 우리 A하고 C는요. 자, 후보군을 보세요. 남해안의 어떤 지역입니다. 아직은 이 정도만 합시다, 여러분. 니은은요. 대구죠. 아주 극단적인 걸 줬죠. 남해안은 아주 대표적인 다우지예요. 막 연강 수량이 제주도 못지않게 1700, 1800이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강수량에서 가장 연강 수량이 많은 C가 이 남해안 지역이 될 거고요. 대구가 바로 이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니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겨울에 북서풍 하나하나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여름 계절풍의 영향은 여름보다 겨울이 탁월하다. 자, 계절풍은요. 여름보다 겨울이 더 탁월한 거 맞죠? 선생님 겨울 계절풍이 훨씬 더 강력하게 분다고 했습니다. 기온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압차가 크다. 그래서 풍속도 강하다. 맞는 설명. 자, 북서풍 때문에 배산임수 취락에 영향 미친 거 맞죠? 우리 배산. 우리 집 뒤에 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 북서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 남동 남서풍. 이 바람 자체가 어떤 바람이냐면 매우 고온하면서 다습한 바람이에요. 저기 따뜻한 태평양 바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벼라는 아이는요. 고온 다습한 환경을 되게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준 거 맞죠? 그 다음 영서지방과 경기지방. 이거 뭉뚱글려서 이 태백산맥의 서쪽이 있죠. 다. 그 다음에 고온건장 북동풍이 자주 분다. 언제? 늦봄에서 초여름에. 무슨 기단? 오츠키의 기단. 확인하셨죠? 높새바람 확실하죠? 높새바람이라고 하며 영서지방에는 가뭄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확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풍하고 유풍인데요.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해풍이 불려면 한번 해볼까요? 해풍이 불려면 일단은 여기가 고기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라는 거는 여기가 기온이 낮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저기압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더 육지가 뜨거워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죠. 해풍은 낮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바람의 원리, 고기압에서 저기압.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 바로 5번에서 틀렸죠. 자,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자, 가나 지역의 특징인데요.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붉은 석양과 붉은 토양. 자, 아직까지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는 어려울 거고요. 겨울에도 배추를 재배할 수 있답니다. 아, 따뜻한 남부 지역이구나. 그죠?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며 한반도의 지붕. 여러분, 지붕이 가장 어떤 곳이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여기는 바로 개마고원을 비유적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튼 가하고 나는요. 가는 이 남부 지역이 될 거고요. 나는 이 백두산, 개마고원 일대가 될 겁니다. 위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A, B 지표를 고르는 건데 자, A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서 그 값이 높아요. 나가 지금 고위도 지역에서 값이 높고요. 나는요. B는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위도에 해당하는 남부 지역에서 그 값이 높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A부터 한번 고르고 삭제를 시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위도에서 그 값이 높아야 돼. 무상기간이 북쪽에서 높을 리가 없죠.
무상기간이 길면 따뜻한 건데 무상기간 되게 짧잖아요. 서리일수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맞죠. 연강수량은 북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입니다. 열대야일수도 아니죠. 그러면 2번 하면 3번이에요. 그럼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그 값이 큰 거는 대륙도 아니죠. 그죠? 이것도 북부 지역에서 더 높은 값을 가집니다. 대륙도는 연교차의 영향 같은 그 뜻이다. 자, 그래서 연강 수량이 남부 지역이 더 높다. 맞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가시면 됩니다. 와, 정신없이 하지 말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자, 심화 문제 2번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별표를 100만 개 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수능에 나와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지역들을 짝꿍을 지어놨고요. 그 짝꿍을 지어놓은 그 지역 간의 체안월 평균 기온 차이와 연강 수량 차이를 특징을 가지고 가나다라가 ABCD에 어디에 포함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죠. 자, 일단은 우리 기온을 가지고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C 지역은요. 이 색칠된 지점에서 색칠이 안 된 지점을 뺐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타났고요. B하고 D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 그래도 남아요. 즉 플러스가 되는 지역과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앞에서 D를 뺐더니 남았다는 거는 앞에 값이 뒤의 값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죠? 자, 앞에서 D를 뺐더니 모자라다는 거는 D의 값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하고 C는요. 앞의 지역이 뒤의 지역보다는 최하늘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죠? 따뜻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색칠이 된 지역이 색칠이 안 된 지역보다는 더 겨울 기온이 따뜻해야 돼요. 그러면 B, D부터 먼저 골라볼게요. B, D 중에 가가 답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이 중강진이 해당이 돼요. 연교차 제일 크죠? 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추운 지역이 바로 여긴데 자, 그 다음 나는 되는지 볼게요. 자, 원산하고 평양이에요. 동해안에 속하는 원산이 같은 위도의 평양보다 겨울에 따뜻하죠. B하고 D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다. 여기서 여길 뺐더니 플러스가 될까요? 여기가 겨울이 더 춥죠. 남부 동해안 쪽에 해당하는 거기다가 저희도에 해당하는 이 색깔 안 칠한 동그라미 더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요. 자, 라는요. 해안가, 내륙. 당연히 해안가, 서해안에 속하는 이 라 지역의 색깔된 부분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여기를 빼도 플러스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라가 B 아니면 D예요. 그러면 서로 뭐가 B고 뭐가 D일까? 지금 B하고 D를 또 보시면 강수량 패턴을 봐야죠. 앞에서 D를 뺐더니 남는 지역이 있고 앞에서 D를 뺐더니 모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원산은요. 선생님 뭐 할 때 가르쳐줬죠? 다우지 할 때 가르쳐줬죠? 근데 평양은요. 대동강 하류 지역으로서 소우지 할 때 가르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해안 일대는요. 아주 비가 적게 오는 그래서 천일 제어업이 잘 되는 소우지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이 라는요. 라의 이 부분은요. 소백, 산맥, 서사면으로서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하는 그래도 강수량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D를 뺐을 때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나예요. D가 그래서 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BD는 나와 라는 각각 B와 D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C가 가냐 다냐를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 D를 뺐더니 어이구 이만큼이나 그죠? 모자라다는 거는 이 색칠한 놈이 엄청나게 추운 지역이었겠죠. 그죠? 엄청나게 추운 지역. 그죠? 한번 보시면 가하고 나하고 중에 어떤 지역 간의 차이가 겨울 기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 중강진에서 청진 부근을 뺀 겁니다. 자, 중강진은 겨울 기온이 마이너스 16도 정도 돼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여기는 한 마이너스 5도예요. 그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약 11도 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에 여기도 물론 여기가 더 춥긴 해요. 여기가 더 춥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이
가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C를 보시면 강수량이 훨씬 더 많이 남죠. 색깔 친한 지역이 색깔 안 친한 지역보다는 훨씬 더 연강수량이 많구나. 그래도 뭐 다설지 아니면 다우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 가 라인은요, 둘 다 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 안 나지만, 다는 이렇게 색깔 칠한 데서 색깔 안 칠한 데를 빼면 그래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우리나라의 다우지, 다설지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이 더 많이 나는 거죠. 아휴,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바로 저쪽 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바로 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다라죠, 여러분. 가나다라가 A, B, C, D. 정답은 1번인데 이거는 보기 자체도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어도 가나다라 A, B, C, D로 안 찍죠. 그래서 아주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왔다. 아마 정답률이 엄청 낮은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심화 문제 3번이에요. 자, 포인트만 읽어볼게요. 춘분, 봄입니다. 그런데 봄인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새벽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진대요. 이거 무슨 현상이죠? 꽃샘추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폭염, 여름이에요. 오전 9시인데 벌써 30도를 넘었고요. 부산에서는 18일 동안, 울산에서는 25일 동안 열대야를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폭염, 열대야, 한여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그래서 가시기는 봄철, 나시기는 한여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은요, 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농작물의 수확과 결실은 둘 다 해당 없는 가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일시적인 확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억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 정확하게 꽃샘추위가 발생하는 원인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높새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고요. 우리 또 4번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그래도 2번 문제보다는 쉬워요, 여러분. 자, 비슷한 위도의 위치를 하고 있대요. 요거도 조금 보셔야 되죠. 비슷한 위도에 있고요. A, B, C, D를 비교를 할 건데 먼저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요. 보기 하나하나를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에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C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냐 안 높냐를 물어봤죠. 최하늘 평균 기온. 선생님, 아무리 찾아봐도 최하늘 평균 기온하고 관련된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 만들면 되죠. 우리 3개 중에 2개를 알면 어때요? 하나 알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자, 우리가 연교차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최나널에서 최하늘을 뺀 게 연교차죠. 우리 수학 시간에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걸 넘겨요. 그럼 넘기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하늘은 조합을 시키면 최나널에서 이게 여기로 넘어와요. 연교차를 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나널에서 연교차를 빼면 최하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를 한번 해볼게요. 최나널 24도에서 연교차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돼요. C는요, 거의 똑같아요. 0도예요. 어디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죠? C가 높죠. 1번은 틀렸고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이거는 연교차를 보시면 끝납니다. 선생님이 바다에 가까우면 연교차가 작고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연교차가 커진댔죠. 그러면 BD의 연교차를 한번 보시면 연교차가 어디가 더 크고 B가 더 크고 D는 적죠.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D보다 바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D가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해발 고도는요. 자, 지금 C가 B보다 낮은지 안 낮은지 물어보고 있죠. 동의도상에서 해발 고도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최나널 기온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B가 훨씬 더 시원하다.
B가 C보다 훨씬 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4번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강 수량분의 여름 강 수량 막대기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륙도는 연교차로 고쳐 읽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심화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23강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